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을 때 마음 지키는 법. 선의가 상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할까? 정말 도우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 안녕하세요. 요가마인드 제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씁쓸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로 마음 공부를 시작해보려 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42살 워킹맘 민정씨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도 병행하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민정씨는 늘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누가 아프다 하면 반찬을 나르고, 누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면 먼저 연락을 해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의가 되려 칼처럼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고도 뒷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정씨의 옆집에는 새로 이사온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가 간간히 봐주셨고 어쩔 땐 아이들이 혼자 있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그 집 첫째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민정씨는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려와 상처를 닦아주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따뜻하게 달래주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 엄마에게 상황을 문자로 설명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죠. 돌아온 답장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앞으로 아이를 허락 없이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짧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민정씨는 멍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누군가에겐 선 넘는 행동이 된 걸까요? 며칠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을 통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러더라.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 일에 너무 나서서 불편하다고. 민정씨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시는 아무 일에도 나서지 말아야겠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오지랖이었던 걸까? 자신을 탓하며 한동안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죠. 선의는 왜 때때로 상처로 돌아올까? 민정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선의를 베풀고도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말이 돌아올 때, 상대를 위해 조언했는데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올 때,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모함하거나 소문을 낼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상대의 경계와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는 중요하지만 경계는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마음이 상대의 안전지대를 침범한다고 느껴질 때 그건 불쾌함이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도움에도 방법과 타이밍, 요청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의가 상처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고도 상처받은 상황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틀린 걸까? 이제 어떤 관계든 조심해야겠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그 상황에서 도우려 했을까? 그 선택이 내 기준에서 옳았던가? 그 선택이 상대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내 진심과 상대의 반응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진심이 순수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순수하게 돌아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받았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반응보다 내 의도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대의 반응이 불편하거나 억울할수록 자꾸 해명하고 싶고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꼬이게 됩니다. 이럴 땐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여전히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대의 오해는 그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선을 그은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상대가 경계를 그었다면 그걸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의 방식으로 이해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선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너무 예민한 시기를 겪고 있어서 작은 도움조차도 불쾌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모든 사람은 다르게 살아왔고 다르게 방어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억울함보단 이해심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람의 평가보다 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남이 날 어떻게 볼까를 기준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날 어떻게 볼 수 있는가입니다. 민정 씨도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도운 게 후회되지 않아요. 이 말이 바로 자기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따뜻한 거리감, 관계의 건강한 비밀. 도움은 때론 부담이 되고 선의는 오해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도움 자체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적절한 거리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서 항상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나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은 초대가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그 초대가 없다면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다정하게 껴안는 시간. 이제 두 눈을 감고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도와주고도 상처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내 안에 무너졌던 따뜻함을 다시 부드럽게 껴안아 줍니다. 나는 나의 진심을 알고 있다. 내 따뜻함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순 없지만 나다운 따뜻함은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나를 다독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마음 공부 한 줄입니다. 모든 선의가 환영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진심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연결되어 갑니다.